자, 여러분 하여튼 자,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설 부분은 잘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만 그 서설 부분에서 이제 볼 사항은 뭐냐면 자, 거기 서설 부분에서 하나 줄 넷째 줄에 보게 되면 자,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뭐예요? 국가사무다 그랬죠? 한마디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자, 우리 뭐예요? 통치력에 미치는 뭐예요? 그 휴전선 밑에 땅 있죠? 그 땅에 대해서 뭐예요? 관리하면서 뭘 걷겠다는 얘기니까 관리하면서 세금 걷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자,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한다. 변경사항은 정리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볼 사항은 뭐냐면 뭐예요? 국가사무라는 게 지적은 뭐라고?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가사무다 아니 국가사무. 자, 그러면 왜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공부할 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 토지대장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자, 자기가 뭐예요? 땅 팔아먹으려고 이제 대장이 만들어지고 보존등기 하죠? 근데 이 소유권 사항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누락이 됐다는 게 뭐가 누락됐다고? 소유권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자, 소유권을 누락시킨 뭐예요?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땅은 뭐예요?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 관할이니까 누굴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니까 국가 상대로 뭐 하라는 얘기 이거 소송을 하라는 얘기. 누구 상대로?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 국가 상대로.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신축 건물 짓고 딱 이 건물 팔아먹으려고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이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뭐가 됐다는 게 이거 누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장의 소유권이 안 써 있으면 보존등기라고 하는 걸 받아 안 받아 이거 안 받으니까 본인이 소유권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방세법상 이 건축물 대장을 왜 만드느냐면 지방세 거들라고 만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상대로 소송하라는 게 이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라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적에 대한 기본 의의를 공부할 때 다른 거 모르더라도 이 땅에 대한 관리는 누구라는 얘기니까 국가가 관리한다. 그걸 이해하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보존등기 할 때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대장에 항상 땅은 누구 상대로 하지만 국가 상대로 하지만 건물은 누구 상대로 하고 그 지자체 그죠? 이걸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거기 3요소니 그럼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에 22페이지에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만든 뭐예요? 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이. 그래서 이 법의 1조에 이 법 1조에는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의 뭐예요? 자, 기준 및 뭐예요? 절차와 지적 공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 뭐예요? 수로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길이죠? 그런 걸 공인중개사가 알 필요 없다는 게. 알 필요 없고 우리는 뭐예요? 오로지 뭐하고 지적 공부하고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뭐 작성 및 관리하죠? 그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게 그 국토효율적인 관리 나오죠? 그래서 거기 밑에 1번에 거기 국토효율적인 관리라고 써 있죠? 그걸 줄쳐놓고 보자. 자,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시험 문제가 딱 3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고? 3번.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30년 동안 3번 나왔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해주자. 국토효율적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 나오죠? 절대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해상교통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해상교통 바다는 신경 쓸 거 없고 땅이라도 신경 써요. 땅 배우는 것도 몰라갖고 헤매는데 무슨 해상교통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뭐에 대한 얘기 이 법을 만든 목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목적 얘기 나오죠? 자, 이렇게 목적의 얘기 나오게 되면 방금 여기 써있는 대로 국토의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와 뭐에 대한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얘기다. 소유권의 보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분명히 국토효율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에 시험에 나왔던 게 18회 때 나왔는데 국토의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뭐예요? 도시환경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공법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맵이 뭐예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에요. 계획입니다. 기억이 먼저 와요. 이용보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거부터 신경 씁니다. 뭐보다 먼저 온다고? 이용보다 기억이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분명히 우리 여기 법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세금 받겠다 얘기죠. 뭐가 아니란 얘기야 이거. 국토계획이 아니란 얘기, 국토계획 및 이용이 아니다 얘기해 지금. 그 다음에 분명히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이 법에 써있죠. 법에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법에 써있는데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나오면 공시한다고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틀린 말이다. 보호하는 것이지 뭐가 아닌 게 아니라고 공시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는 어디서 하냐면 등기부에서 해요. 등기부에서. 어디서 한다고? 등기부에서 한다. 아니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럼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땅이 있고 을이란 사람이 땅이 있다는 거죠. 이웃하고 있죠. 갑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라고 을은 이만큼이다 싸우죠. 그죠? 그러면 세금을 거두려면 이 갑의 땅이 네 땅이 이만큼이다. 이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바운더리 경계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복원하고 요만큼을 자 세금을 받겠다라고 정하면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싸움을 들어갈 것이다. 그 만약에 그게 국가가 안 해주면 두 사람이 뭐예요? 붙어갖고 뭐 주먹싸움하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처지가 뭐냐면 경계가 아니라 아파트 이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 어디 하나 아파트 저기를 세를 주고 있는데 이 화장실에서 물이 밑에 산답니다. 근데 위에서도 새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 현관 쪽에 있는 화장실에서 저희 집은 제가 저 여기서 새고 그 안방의 화장실에서 위에서 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집이 아래 위를 센 적이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죠? 저도 처음이다 이거. 와,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예요? 착하니까 가서 돈 주고 200만 원입니다. 인테리어까지 천장 다 버려. 200만 원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할머니는 째라.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째지는 못하고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집사람은 이게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그래서 여기 새 사시는 분한테 그 할머니 일단 알아보시라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청구하면 되니까 관리사무실 알아보시라 그랬는데 난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 처음 봤어요. 또 거의 그 분위기가 이러는 당신들이 찾아갖고 얘기를 하라니 우리는 못 찾겠대. 하여튼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니까 하여튼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만 잘하시고 안 되면 빨리 사람 시켜서 이거 어차피 그거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싸우면 거의 째라 분위기 나오면 뭐예요? 그거 싸움 나고 그럽니다. 관리사무실 가면 뭐라 얘기해요? 알아서 하시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전용부부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뭐만 해요? 공용부부만 관리하지 전용부부까지 관리 못하니까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그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인간에 뭐가 있다고?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서로 치고받고 하여튼 구덩이 파고 막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네 땅은 이만큼이고 네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소유권을 뭐 해줌으로써 보호해줌으로써 이 사람과 이 사람한테 뭐예요? 뭘 받기 위해서? 세금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공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보호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그 제목은 한번 이해해 두자. 그 다음에 거기 23페이지 뭐예요?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그건 뭐예요? 지적재조사 사업 옆에다가 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써놓으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뭐예요? 주체로 이제 향한다는 게. 이걸 왜 하느냐 는 게.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때부터 작성했기 때문에 일본들이 뭐예요? 일본들이 임야도 작성하는데 산에 안 올라갑니다. 추워서. 그래서 어디서 땅 밑에서 뭐예요? 자, 평판 깔아놓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지적도 갖고 임야도 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산에서 보면 자,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도면에는 도로가 왼쪽에 있는데 실제 보면 오른쪽에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자는 게 이거 불일치한 것을 일치시키자는 게.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가 나오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재조사 사업의 주체는 자 지적재조사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자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에 다음 중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의뢰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 지적재조사 측량은 자 누가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죠. 개인이
제조사 사업을 측량해달라 이렇게 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주체로 행하는 거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개인이 뭐 해달라고 제조사 측량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보자니까.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지적제도의 분류도 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자, 어디에 그 민법이나 뭐예요? 우리 등기법이나 그 뒤편을 공부하기 위한 개념만 이해해 주시는데 여튼 자, 23페이지에 뭐예요? 발전 과정에 따라서 옛날에 뭐예요? 임금님은 자기 땅에 세금만 걷었어요. 예, 지적에 관한 운영은 뭐예요? 세금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예요? 법지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1번을 참고로 읽어보면 법지적은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일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뭐예요?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가지는 지적제도다. 세금 거들라고 아까 사인간에 뭐예요? 다툼을 해결해주고 오로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세금 때문에 그렇다 아니게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고 자, 근대 이후로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모든 대한민국 모든 땅은 다 임금 땅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소유권 개념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세금 거들라고 법에 의해서 뭘 정해주고 필지마다 경계를 정해주고 그 면적에 비례해서 뭐예요? 세금 걷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뭐예요? 법지적 개념이다. 라고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시면 쌍가루 3번 다목적 지적은 경제지적 얘기인데 지적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개다.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이런 일부 나라는 어디 땅 아래 뭐예요? 전기, 가스, 광케이블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뭐예요? 지하의 시설물 배치도가 어떤 도면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돈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한다 아니죠. 그래서 자, 그 수돗물 터지면 공사다가 가스관 건드려 놓고 그 시설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목적 제도를 가기 위한 자, 노력할 뿐이지 다목적 제도는 아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 2번에 도해지적과 좌표지적 써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값이 뭐예요? 자, 시골 지역은 뭐라고? 도해. 자, 지적도 임야도 갖고 관리하고 땅가로 2번에 뭐예요? 좌표지적 수정 나오죠? 땅값이 비싼 지역은 자, 당연히 뭐예요? 그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이렇게 뭐예요? Y하고 X라는 좌표로 뭐예요? 좌표를 정해놓고 국가가 뭐예요? 뭘 거들라고? 세금 거들라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고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좌표지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도시개발, 도시지역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3번 등록 차원에 의한 분류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2차 지적입니다. 2차 지적. 그래서 항상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어떤 땅이 있으면 이 땅의 등록의 값을 공부에 뭐 하는데 이거 등록하는데 어디 공중위하고 뭐예요? 땅 밑에 있는 건 빼버리고 항상 뭐예요? 이 수평면상에 있는 것만 공부에 등록해요. 이 수평면상에 만약에 뭐예요? 뭐가 이 땅 위에 뭐예요? 건물이 있다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땅은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대다 이게 수평면상에만 공부에 등록해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뭐예요? 뭘 심었으면 별을 심었으면 뭐라 쓴다는 얘기예요? 답이라고 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 금이 묻혀있다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은 자, 이렇게 땅 밑에 금이 있으면 광물에 관한 장부가 따로 있는 것이지 절대 지적 공부라고 하는 대장에는 이 수평면상의 공부엔 공부에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지적, 수평 지적이라고 얘기한다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이 답에다가 답 위에 자, 뭐라고 이거 KTX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이거 철도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철도는 어디 있으니까 공중에 있죠? 그래서 입체적인 거 안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차 지적이지 뭐가 아니라고 자, 이제 저 수평 지적이지 입체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우리 구분이상권을 공부해요. 뭘 공부한다고? 구분이상권을 이제 공부합니다. 뭐 우리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자, 그럼 구분이상권은 어디에? 자, 서울특별시가 이 땅 아니 뭐 광주광역시가 지하철도를 뭐예요? 운영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뭐예요? 타인 토지 지표면상에서 15m에서 이 30m 사이를 자, 여기 지하철도 운영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거 구분이상권을 뭐예요? 설정할 수가 있다. 아니, 타인 토지에. 그러면 만약에 구분이상권에 관한 등기를 만약에 신청할 때 자, 어디 타인의 땅 뭐예요? 땅 일부에다가 이제 하는 것이요. 그럼 과연 이 도면이라고 하는 걸 낼 것이냐?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뭐라고? 남의 땅 일부에다가 뭐예요? 용익물권 설정할 때 대장을 내라 이렇게 해서 다 틀린 답이었어요. 대장 내는 거예요? 도면 내는 거예요? 도면 냅니다. 그럼 과연
이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제출할 것인가 아니게. 여러분 생각에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죠? 왜 안 낼 것 같아요? 그래 없어요. 그래. 그렇게 단순한 거 보니까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보니까 어떤 분이 50대 초반의 주부님인데 소유권이 뭐냐고 보니까 딱 얘기합니다. 내 거다. 끝이야. 그 학교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면 떨어져. 막 여러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 떨어져. 그게 머리 항상, 이 자격시험은 단순해야지 학교 갈 수 있어요. 딱. 아니면 왜냐면 우리는 지금 2차 지적이에요. 수평 지적이야. 여기 밑에 입체죠, 이거는. 그냥 뭐 없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걸 이해하라고, 그거. 무슨 이거 왜 쓸데없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런 거 이해하라고 하는 거 이해. 그러면 그런 거 이제 들은 적이 있으면, 구분지상권 땅 밑에 있는데 도면 없겠지? 이렇게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 왜 하나 고민하지 말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듣다 보면, 그게 딴 데서도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래.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라고? 수평지적. 그림을 그려도 이 땅의 일부에 대해서 이 수평면상의 일부를 그리는 거지, 절대 어디 공중하고 땅 밑에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한다니. 그 다음에, 거기 4번, 25페이지 4번,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적극적과 소극적 있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금을 확실히 얻어야 되니까,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예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등록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념이나 이런 것 좀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자, 넘겨보시고, 용어는 여러분, 용어는 거기다 별표나 조그맣게 하나 쳐놓으세요. 쳐놓으시고, 용어는 뒤에 이제 공부할 때 다시 이제 자세한 거 보고, 뒤에서 공부하지 않을 사항 중에는 뭘 봐야 되냐면, 그 30페이지 있죠? 소관청 있죠? 그거 소관청은 줄쳐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나오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 소관청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이 소관청은 뭐예요? 소관청은, 자, 특별자치시장, 특시장,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뭐예요?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그죠? 옳은 얘기다. 근데 우리가 뭐예요? 여기 지금 구청장 얘기 나오죠? 구청장 얘기 나오는데 뭐예요? 자치구, 비자치구 얘기 나오는데 그건 우리 시험에는 잘 그런 걸 구별하지 않아요. 잘 안 나오니까 여하튼간에 뭐예요? 뭐가 있다면 구가 있다면 그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무조건 뭐예요? 그냥 소관청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뭐가 없다면 구가 없다면 누가 시장이 뭐가 돼요? 시장이 소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디에 일산 있죠? 고양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분당, 성남시 있고 자 여기 안양 있고 있죠? 안양, 평촌 안양 있죠? 여기는 다 뭐가 있어요? 여기는 구가 다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구 50만의 대도시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뭐예요? 뭐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소관청이 돼요. 근데 공법에서는 그거 뭐예요? 자치구니 비자치구니 열심히 구별하죠? 근데 자, 이 공시법에서는 뭐예요? 문제 낼 게 너무 많아갖고 그렇게 쪼잔하게 그런 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예요? 구가 있으면 자치구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무조건 뭐예요? 구청장이 뭐가 되고 소관청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소관청.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하여튼 소관청이라 나오게 되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면 뭘 빼먹으면 이거 빼먹으면 틀려요. 이게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그럼 특별자치시장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종시장이에요. 세종시장. 세종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지적소관청이란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것도 틀린 말이다. 시군구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근데 꼭 와서 다시 물어봐요. 왜 틀리냐고.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달라요, 이거. 그래, 장자가 빠졌어. 뭐가 빠졌다고? 장자가 빠졌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붙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시죠? 표정을 조금 밝게 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게 아니, 이거 못 알아듣으면 안 돼요. 어떻게 써 있어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거 중요하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페이지 밑에 4번에 뭐예요? 토지 표시 나오죠? 자, 토지 표시를 줄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는 뭐라 써 있어요?
지적 공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면서는 토지 표시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만 딱 6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이 6가지만 토지 표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지번 부여 지역 나오죠? 지번 부여 지역 1번을 줄쳐보시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를 뭐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땅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럼 국가가 인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 관리하려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 부여하죠? 번호 부여하잖아요. 지금 땅 관리하기 위해서 땅의 번호를 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대한민국 땅이 있으면 어디 자 우리 보통 땅은 3,600만 있죠? 3,600만 필지가 있다 그래요. 얼마가 있다고? 3,600만 필지가 있다. 우리나라 땅은. 그러면 이 3,600만 필지에 대해서 다 땅의 번호를 부여하고 세금 거두려면 그죠? 세금 거두려면 뭐예요? 어느 땅은 세금 걷고 어느 땅 안 거두면 세금 내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잖아 지금. 다 세금 다 대장을 만들어요. 100%.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렇게 3,600만 뭐 했고 여기 휴전선이 있으면 임진강부터 이 땅부터 1번 해갖고 제주도 마라도에 뭐예요? 3,600만. 그건 번잡스럽게 관리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땅에 번호를 붙이는데 자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도시는 뭐라고? 동이고 지방은 뭐라는 얘기니까 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자 만약에 뭐예요? 쌍촌동이 있으면 이 쌍촌동에 있죠? 쌍촌동에 자 쌍촌동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뭘 부여하고 이거 지번을 부여하고 그죠?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뭐죠? 쌍촌동 여기 쌍촌역 그 전역이 무슨 역이죠? 여기? 운천동이 됐다 그랬어. 운천동이라고 있으면 운천동의 모든 토지에 뭘 부여해 이거 번호 부여하죠? 그러면 쌍촌동 100번지하고 운천동 100번지 이건 가능해요.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적을 달리하니까 그죠? 근데 같은 쌍촌동 안에 지번이 같은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자 거기 동리 또는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써있죠? 그럼 이에 준하는 지역은 뭐예요? 이에 준하는 지역은 도서지역, 섬지역이에요. 섬지역. 그 섬도자, 섬섭자, 도서지역이다. 이게 무슨 지역이라고? 섬지역이에요. 그 시험지에 나오게 되면 읍면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나면 틀린다고? 읍면을 뭐예요? 읍면은 뭐예요? 어디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니보다 앞단계죠. 규모가 크죠? 최소 단위가 뭐예요? 니입니다. 자,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거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동그라미 용도. 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주된 형질, 주된 지형 이렇게 나오면 튄다. 뭐라 나와야 된다고? 용도 지목이다. 용도라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면적은 뭐예요?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상의 넓이 동그라미 치시고 자 항상 2차 지정이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본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경계하고 경계점 있죠? 경계점은 자 경계점이라고 6번을 먼저 보면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해 형태의 동그라미 도해 형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높이에 좌표 형태를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좌표 형태 동그라미. 자 점을 동그라미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법이 정해놓은 것을 뭐예요? 해석하는 학문인데 방금 여기 뭐예요? 여기 자 이 경계점을 설명해 놨어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도면이 있을 때 자 이 도면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이 땅과 이 땅을 구별하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이죠. 선의 굴곡점. 이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꺾인 점이에요. 자 이 꺾인 점을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런 도해 무슨 형태로? 도해 형태로. 이 도해 형태로 뭐하거나 등록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대한민국 땅에 뭐예요? 그 강남 땅이나 도시지역 땅 있죠? 땅은 비싸죠? 땅은 비싸니까 그런 땅이 비싼 땅은 이렇게 뭐예요? 뭐가 지나가는 점? 위성과 경선이 뭐예요?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예요? 구별하는 선의 무슨 점? 꺾인 점. 선이 꺾여도 뭐로 꺾였어요 지금? 직각으로 꺾였죠? 이게 직각으로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지와 필지를 토지와 토지를 구획하는 구분하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굴곡점 있죠? 굴곡점. 이 굴곡점을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예요? 자, 구획하는 나누는 뭐예요? 선의 무슨 점? 굴곡점이 뭐예요? 굴곡점은 자, 뭐하고 y축하고 뭐라고? x 모든 뭐예요? 이런 굴곡점에 뭐가 있어요? y와 x 수치 있죠? 이런 뭐예요? 이런 수치 좌표를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높이에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뭐예요? 좌표 형태로 x와 y축이란 좌표 형태로 뭐예요? 등록하는 뭘 말한다는 게 이거 점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자 이제 뭐예요? 내 눈에 이 내용을 딱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냥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렇게 뭐예요? 경계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도의 형태하고 무슨 형태하고 좌표 형태하고 뭘 말한다? 점을 말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민법이 40문제인데 이 40문제인데 뭐예요? 민법 40문제를 50분에 10분은 답안 작성해야 되죠? 거의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요. 한 문제씩 풀려면 그걸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30문제도 못 풀어요. 그거 못 읽어요. 그거. 왜냐면 두 줄 읽으면 앞에 뭐 읽었는지 몰라갖고 또 가야 돼. 그 뭘 읽는다는 얘기 절대 여러분 잊지 못해요. 말도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어떤 분 2년 했는데도 한 번도 민법을 40문제까지를 다 풀어본 적이 없대. 왜? 읽다 보면 시간이 안 만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를 이게 지금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뭘 찾아봐 이제 핵심어를 자꾸만 내 눈에 빨리빨리 읽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경계점 얘기 나오면 경계점이 맨 끝에 점으로 끝났으니까 맨 뒤에 무슨 단어가 보여야 되고 점이 보여야 되고 중간에 뭐라고 도의 형태와 좌표 이렇게 자꾸만 빨리 읽어야 된다니까. 빨리 읽어갖고 이게 그 이해가 되면 빨리 읽어서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빨리 읽으려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핵심어를 자꾸만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요. 경계점 하면 뭐라고? 도의 형태.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형태. 뭘 말한다? 그래. 처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는 이제 거기 직선 나오죠? 경계점들, 이런 경계점들을, 이런 경계점들을 뭐래 연결해갖고, 직선 연결, 직선. 자, 이렇게, 직선에서 연결한 뭐예요? 선을 말한다. 선을.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곡선처럼 보이겠지만 이 곡선도 잘게 나면 다 뭐로 연결된 거다 이게. 직선 연결. 그래서 경계는 직선 선을 말한다. 경계점은 뭐라고? 도의 형태, 좌표 형태 뭐예요? 점을 말한다. 자,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자, 내용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 여러분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보시면 거기 토지에 뭐가 나와요? 토지 등록 나오죠? 자, 총설 부분에 의가 이제 거기 국토교통부장 앞에다가 별표를 조그맣게 합니다. 가로 집어넣기로 잘 나오니까 거기 몇 페이지에 36페이지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 자 별표를 작은 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그 지적법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준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주체를 물어봐요. 주체. 꼭 한 문제 나와요. 우리가 주체가 누가 나왔냐면 누가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도시시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적 뭐가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 나와요. 이게 매년 한 문제 나와요. 매년. 자, 그러면 공법은 되게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아갖고 그래서 외울 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이게 딱 몇 가지예요? 이거 딱 3개입니다. 그러면 3가지면 여기 6개 외우고 이거 2개 외우고 그 외웠으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아니면 다 뭐예요? 이제 소관청이에요. 간단하죠? 3가지를 다 외울 거 없어요. 그 국토교통부는 6가지인데 오늘 2개 외웠어요. 뭐라고? 지적 뭐예요? 제주사 아까 배웠죠? 그 다음에 모든 토지에 이렇게 모든 토지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는 모든 토지에 요 5글자 있죠?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만 나와. 딴 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한글만 알고 있으면 뭐라고?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왼쪽에 무슨 장관이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자격 시험에는 대통령은 절대 이 대통령은 뭐예요? 답이 아니야. 대통령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왜? 객관식이니까 이게 여기다 대통령이 써 있어. 근데 이게 찍어 답을 찍어야 되잖아. 그럼 대통령을 답을 찍으면 그 불경죄야.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선생이 답을 읽어냈다가
중앙정부 끌려갖고 죽었어 이거 하도 맞아갖고. 그리고 절대 시험 문제는 절대 누가 답이 아니라고 대통령은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니까 절대 대통령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라고 이거 국토교통부 아니요. 이 사람 막 찍어도 돼. 상관없어 이것은. 찍어도 되지. 그래서 하여튼 뭐가 나오면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모든 토지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모든 토지라고 하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게 대통령 아니면 국장이겠지. 어? 자 이 국장이 이 땅에 대해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뭐해서 자 정해서 좌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국정주의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만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자 광주광역시 자 서구 쌍촌동이라고 누가 정했냐면 국가가 정한 거다 그런 얘기 그죠? 개인이 정하면 안 해요. 국가 정한다니. 그 다음에 그 2번 뭐예요? 직권등록 원칙 나오죠? 거기 그 쌍가래 1번에 거기 두 번째 줄에 직 나오죠? 그 직 거기다 별표 치고 그 줄 쳐보자. 뭐라 했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는 토지동 있을 때 동그라미 그 토지동 있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동 있을 때 누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그라미 신청 토지동 있을 때 신청을 받아 누가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결정한다. 출시돼. 소관청 동그라미 소관청 결정한다. 다만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조사 신청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규정에 의한 그런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요거 하나 더 하자. 아까 이게 지적 뭐라고 지적 재소사죠. 나중에 차차 배울 거예요. 자 어디 지적 공부가 하게 되면 전산 처리 공부가 멸실될 것은 바이러스 먹으면 멸실되니까. 그래서 복제에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지적에 대한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이 개정된다고 했죠? 그거, 자,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한 이용 있죠? 이용. 전산 자료 이용에 대해서. 자, 이 이용에 대해서 신청하는데, 이 전국 단위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들 합니다. 이용.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적부 재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4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건 차차 외우면 돼요. 외우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찍으면 되니까. 이거는 시도지사는 뭐예요? 반지 축척하고 사막도라고 있어요. 2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쓰는 이유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 지금. 나중에 막판에 뭐 하면 되니까. 외우면 돼. 외우면 하면 문제만이니까. 그러면 이거 2개 아니면 다 뭐라고 이거? 소관청. 이해하시죠? 되게 간단하죠? 우리 충분하니까 안 써도 돼요. 다 암기방법으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기운 빼지 마시고, 자, 오늘 2가지만 기억하세요. 뭐라고? 모든 토지에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재소사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2가지만 해보세요, 2가지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직권운동에서 방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자 답에다가 인허가 받아갖고 땅에다 집을 줬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가 생겼어요? 이게 이 땅이 대가 되니까 이 지목 변경이 생겼다. 이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토지가 달라졌으니까 뭐예요? 이거 토지에 이동이 생겼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생기면 토지에 이동이 생기면 이 갑이라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하라는 게 신청. 그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 받는다. 소관청이.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이 보이면 자, 내 눈에 뭐라고 토지 이동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신청하고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토지 소유자가 안 하면 뭐 하겠다? 직권하겠다. 이렇게 뭐예요? 문장을 쭉 연결해서 이해가 됐으면 그 눈을 빨리빨리 뭐예요? 그 핵심 명사를 잘 보라는 게 명사를. 뭐가 있으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뭐하고 신청하고 누가 어디에 소관청에 신청받죠? 안 하면 누가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다시 읽어보자. 뭐라고?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이 생기면 여기 지목이 바뀌죠? 이거 대로. 자 이런 식으로 토지 이동이 생기면 자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하고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 소관청이 받고 안 하면 누가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한다. 왜? 자, 잘 보세요. 왜? 답에다가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대에다 세금 걷는 게 나니까 신청 안 하면 뭐예요? 조사해서 누가 한다는 게 이거 직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구청에 있는 지적과 담당 공무는 자 춥다고 뭐예요? 찬바람 분다고 자기 구청 내에 있어야 돼요? 싸돌아 다녀야 돼요? 싸돌아 다녀야 된다니까요. 왜 싸돌아 다녀야 되니까? 세금 제대로 거두려면 싸돌아 다니라는 얘기죠. 싸돌아 다닌다는 게 사투리죠.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갈 거죠? 저도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충청남도 서천군 장 옥산리 사신 분이라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모시고 살아갖고 맨날 들은 얘기가 그 얘기 들어갖고 저도 은연중에 그 충청도 근데 저희는 그 장항이라고 하는 데가요. 옛날에는 군산장학이 전라북도였어요, 옛날에. 근데 그 김종필이라고 하는 훌륭한 형님께서 자기 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금강으로 잘라갖고 그게 뭐가 됐어, 이거. 충청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갔죠? 왜냐면 그 훌륭한 박형께서 그 서울대학교가 어디 있으니까 종로에 있으니까 너무 좁은데 서울대학교 한번 만들어봐 그래갖고 만들려면 관악산에 한번 땅 좋은 데 만들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거기 골프장이었어요. 관악산 서울 그 관악산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통치권자가 그런 거니까 그 양반이 어디 가다가 여기 공군사관학교가 안 보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뭐라고 그 앞에 집들 다 수영해서 밀어버리고 지금은 안 돼요. 그 시대가 가능한 거지. 하여튼 훌륭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튼간에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직권한다, 직권. 기억해. 이거 중요해. 그 시험 문제도 가로 집어넣게 나오니까 만약에 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고 나왔었어요. 틀린다 아니게요. 왜? 시도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반지 축척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게 지적공부에 반출이 있고 그 다음에 지번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척변경. 그 다음에 삼각측량과 이 지적 뭐예요? 그 지적 삼각측량과 확적 측량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면적 규모 이상일 때 시도지사한테 검사 받는데 그 두 가지만 있죠. 이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다 누가 이거 소관청이니까 여기 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이거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돼. 항상 시도지사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반지 축척. 사막도 이게 아니면 다 누구예요? 이거 소관청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토지 등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고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직권으로. 왜 그렇다고? 세금 제대로 거두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37페이지에 거기 필지 얘기 나오죠? 필지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필지는 뭐예요? 국가가 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우리는 이걸 뭐예요? 땅 토지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뭐예요? 보호를 받으려면 대장에 등록해야 되죠? 이 대장에 등록 안 하면 대장이 없으면 보존등기 못해요. 보존등기 못하면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무슨 단어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필지라고. 국가가 뭐예요? 구별합니다. 등록이 안 된 토지는 그냥 토지 땅. 등록한 토지는 뭐라고? 필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토지를 개수를 살 때 1토지, 2토지 이렇게 안 세요. 뭐라고? 1필지, 2필지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지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가 뭘 받는 땅이라고? 세금 받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 세금 받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학개론에 보면 획지라고 하는 말이 배우는데 획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가 있고 1필지 토지가 있어요. 뭐라고? 1필지 토지가 있다는 죠. 그럼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를 뭐예요? 도로 옆에 있는 땅이 더 가격이 비싸겠죠? 이걸 획지라고 표현한다. 획지라고. 그러니까 어디 도로 저 안쪽에 있는 뭐예요? 땅보다는 획지보다는 어디에? 도로 뭐예요? 도로 옆에 있는 획지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하나의 땅도 뭐라고 이렇게 여러 획지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기시면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그 1필지 성립요건 나오죠? 성립요건 안중이에요. 이건 왜 기억해야 되냐면 나중에 토지의 이동을 공부할 때 합병의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 합병의 제한이라고 하는 제목은
합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합병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합병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자, 두 개의 땅을 자, 이런 A 땅하고 뭐 A 땅하고 뭐라고 이 B 땅을 두 개를 뭐하면 합하면 뭐가 되는 거 이거? 하나가 땅이 되죠? 하나의 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일필지 요건을 이해하면 이렇게 일필지 요건하고 다르면 합병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자, 이렇게 집원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집원 지목 뭐예요? 축소 지연 뭐라고 등기하라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지번 부여직이 같아야지 합병하고 지목이 같아야지 합병하고 뭐가 축초이 같아야지 합병하고 소유자가 같아야지 합병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점. 그럼 이건 이해됐어요. 뭐라고? 만약에 쌍촌동하고 자 만약에 쌍촌동에 있는 이 쌍촌동에 있는 땅하고 그 다음에 운천동에 있는 땅하고 지번 부여직이 다르죠? 이렇게 합병 못해요. 왜?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직이 틀리니까. 그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 뭐가 같아야 돼요?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근데 축척이 같아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가 이제 안 되니까 축척이란 말을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거리는 미터입니다. 자, 미터입니다. 미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가 몇 cm고 가로가 40cm고 세로가 뭐라고? 3cm입니다. 자, 이 지적도는 이렇게 그려라라고 자, 국가가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실제 거리 미터가 자, 예컨대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뭐예요? 학원이 자, 가로가 몇 cm고 가로가 몇 미터고 20m. 세로가 몇 미터라고 30m다 이렇게 자, 이해하십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땅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 땅이 자, 이 지적도에 어떻게 뭐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얘기예요. 그럼 여기 센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척 나오죠? 그 축척은 줄인다는 거예요?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줄인다는 거지. 왜? 이 축척은 뭐예요? 이 소하고 대를 붙여보면 이 말을 이 축소가 어울려요? 축대가 어울려요? 축소 어울리지. 축대 없어. 그 확대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 축대라는 말 없어요. 그죠? 이때 어떤 사람 이때요. 뭐 왜냐니까 비 오면 무너지는 게 축대래.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 항상 뭐라고 이거 축소 줄이는 거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축척이 우리 지금 지적부에서 운영하는 축척은 이 치읓이죠. 이 치읓을 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하는 게 뭐 있어요?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지금. 7이에요 7. 7가지 축척이 있어. 우리는 몇 가지 쓴다고 7가지 축척을 써요. 이 지적법에서는. 왜? 치읓인데 7가지지. 그러면 이제 7가지 축척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예요? 몇 6천분의 1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3천분의 1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4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도 있고 600분의 1도 있고 500분의 1도 있어. 그죠? 이게 작은 거고 이게 뭐예요? 큰 겁니다. 그죠? 큰 거. 이쪽으로 갈수록 크는 거예요. 그 꼭 쉬는 시간마다 미리 얘기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따 와서 물어보는데 500분의 1이 크다니까 한참 얘기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무리 뭐예요? 아무리 수업 시간에 생각해봐도 1000분의 1이 더 큰 것 같은데 왜 500분의 1이 크다고 꼭 뭐야? 제가 20년 넘게 강의했는데 꼭 매년마다 한 두세 분은 꼭 와서 물어봐. 특히 뭐예요? 그 내가 지금 기억에 비교해보면 그 특히 그 40대 후반 되신 분이 꼭 와서 잘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분석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얼마 달라 그랬는데 1000원 달라 했는데 엄마가 얼마 주다 보니까 500원 주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항상 물어 항상. 애들 이건 뭐 분수니까 이게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1000분의 1로 줄였다는 게 1000분의 1로 그러면 20m는 뭐예요? 센치로 바꾸면 2000cm니까 자 센치니까 뭐예요? 자 1000이면 공세기 지우죠? 여기 몇 cm로 들어가는 거 이거 2cm로 들어가요. 몇 cm 들어간다고? 2cm로 들어가. 도면에 이렇게 2cm 들어가면 2cm예요. 그 당연히 30m니까 뭐예요? 3cm다 3cm. 그죠? 요만큼이 그래요. 요만큼. 그죠? 근데 자 만약에 500분의 1을 그리면 공 2개 지우고 5, 4, 20이죠? 당연히 뭐예요 이제 4cm 들어옵니다. 4cm. 몇 cm 들어온다고? 4cm 들어온다. 축척이 500분의 4cm예요.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자 몇 cm고 자 당연히 뭐예요? 5, 6, 30 그래서 33이 6cm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축척이 서로 틀리면 이 도면상의 크기가 틀리죠?
합병이 돼야 안 돼, 이거. 합병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뭐가 다르면 안 된다고? 축척이 다르면 땅값이 틀려요, 땅값이. 이게 더 비싼 땅이에요. 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땅은 갑이고 이 땅은 을이라면 합병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뭘 한 다음에 이거 부동산을 사갖고 이렇게 사갖고 뭐예요? 소유권이 같아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게 합병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항상 뭐가 같아야 된다고? 소유자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어요. 집안이 연속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은 중간에 하천이 올라간다든가 도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하나의 땅은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어야 돼요. 근데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자,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로 해서 합병해야지. 만약에 이거는 등기부가 있고 이거는 등기부가 없는데 합병이 돼야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니, 그죠? 그러면 이걸 말을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다르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해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일필지 성립 요건이 아닌 것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갖고 뭐예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말 있었어요, 이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갖고 안 나오고. 이제는 합병이 제한상에서 나오니까, 그걸 이따 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9페이지 뭐가 나오는데 양입지라고 나오죠? 그 양입지의 마지막 시험이 몇 회라고 써있어요, 거기다. 20회라고 써있죠? 20회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30회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가 몇 회 시험이에요? 그래, 9수가 걸려. 뭐가 걸린다고? 9수가 걸려. 한 번은 이해는 해야 돼, 이거. 무슨 말 하시죠, 이거? 안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걸린다고? 9수가 걸려. 9수가 걸리니까. 참고로 보고 넘어가자, 참고로. 그래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양자라고 하는 게 양양자예요. 양쪽으로 큰 곳에 들립자,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뭐예요? 자, 양입지, 땅지자, 양쪽으로 큰 곳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종된 토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목장용지라고 하는 단일용도 큰 토지가 있다, 일필지가 있다는 게 목장용지. 그래서 예컨대 소돼지 말 키우는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이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바빠요. 왜냐면 이 3월 되면 이제 뭐예요? 봄 되면 또 자 이제 그 위에 산에 있는 짐승들이 아주 멀 걸 찾아갖고 출수 내려옵니다. 내려와갖고 뭐 닭 뭐 막 돼지 이런 거 다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용인이나 과천이나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있죠. 거기 가서 동물원 가서 뭐 얻냐면 그 호랭이 덩을 얻어갑니다. 그 덩을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덩을 얻어다가 여기다 뿌려요, 이렇게. 그럼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냄새 맡고 그냥 간다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자, 그런 거 이제 깔려면 뭐예요? 깔려면 자, 뭐가 필요해 이제 이거 그 목장용지 안에 이런 거 깔아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로가 차 몰고 다니는 이 큰 목장용지는. 그래서 여기다 뭘 깔았어요? 이제 도로를 깔았어요. 뭐 깔았다고? 도로 갑니다. 그 짐승들이 이제 뭐예요? 자, 배수구가 필요하겠죠? 배수구 여기다 이제 또랑을 팝니다. 그러면 이 목장용지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의 땅에 일필지에 종된 있죠? 종된 토지가 도로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거. 국어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에는 자, 일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쓰게 되는데 하나의 땅에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묻어가라는 얘기니까 목장용지로 묻어가라. 이런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양입지. 그 양입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뭘 의미한다는 얘기니까 일필지를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 일필지를 의미한다. 그런 개념이지, 이거. 양입지가.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된, 여기 1번에 그렇게 써있죠? 뭐라 써있어요? 1번 주된 용도, 39페이지입니다. 1번 주된 용도 토지계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하고 구호 등의 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리 2번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답이라고 하는 논이라고 하는 땅에 중간에 땅이 융기가 돼갖고 뭐로 쓰고 있어요, 이거? 논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밭으로 쓰고 있어요. 전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둘러싸인 토지는 어디에? 답에 묻어가라. 이 땅은 그냥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답이라는 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자, 어디에?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종경지가 있어요. 이 종경지에 쌍사자 속등이라는 사적지가 있어요. 이 사적지는 어디에 있으니까? 종경지 안에 있으니까 어디에 묻어가라는 얘기니까?
종경지에 묻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어디에 큰 토지에 묻어가는 종된 작은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양입지라고 표현한다. 그 만약에 하천 있죠? 하천이 흘러갖고 하천 옆에 있는 모래땅이 있어요. 이 하천 옆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이 뭐예요? 이 땅의 지목이 크니까 자 이 모래땅은 따로 뭐예요? 따로 분리하지 말고 어디에? 하천에 묻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바다라면 바다는 땅이 아니니까 바닷가에 있는 모래땅 있죠? 해수욕장 모래땅. 이건 임야예요. 그러니까 하천 옆에 있는 건 임야라고 하지 말고 뭐에 묻어가고 하천에 묻어가고 이게 바다라면 뭐예요? 이 모래땅은 뭐라고 임야를 하자니 그죠? 그래서 큰 것에 묻어가는 토지를 우리가 양입지는 뭐라고? 일필지단이죠. 근데 제한사항이 있어요. 제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토지로 보겠다는 게 뭐라고? 다른 토지로 보겠다. 다른 토지는 뭐예요? 이필지 얘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넘겨보시면 자, 그 40페이지에 거기 양입지의 제한 별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토지예요. 다른 토지라고 하는 것은 1필지란 얘기예요. 2필지란 얘기예요. 지금 2필지다 아니죠. 그래서 이 1, 2, 3번이 다 뭐로 시작돼요? 다 종된 더 뭐네요? 다 종된 세 번째도 뭐라고? 종된이라고 표현됐죠? 종된이라고 표현돼요. 자 그러면 종된 토지가 만약에 종된 토지가 됩니다. 지목이 뭐라고?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여긴 답이고 여기는 뭐라고 이거 대라 아니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규정을 안 두면 이건 다른 토지란 뭐예요? 규정을 안 두면 자 예컨대 여기 외곽에 있는 뭐예요? 그 논을 갖고 있는 전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어디에다가 전답에다 뭘 짓고 집 짓고 이거 전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그 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보니까 어디에다가 전답에다 집 지면 따로 이 뭐로 하라는 얘기고 대로 세금 내라. 이 토지는 답하고 대하고 뭐예요? 이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있죠?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10%를 뭐예요? 10%를 초과합니다. 초과합니다. 초과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이상 뭐예요? 이하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이제 이 상자죠. 이상. 이게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상 20살 이상이면 이게 뭐 이상이면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20살을 포함입니다. 20살 이하면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20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초과를 했다는 것은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초과를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이 답의 면적이 얼마고 1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여기 융기된 전이 있죠? 이 전 면적이 뭐예요? 100제곱미터라면 딱 몇 프로예요? 딱 10%예요. 딱 10%예요. 10%. 그러니까 초과한다면 딱 10% 이렇게 초과하면 뭐라 해야 돼 이거? 100일은 돼야 되겠죠? 100일이에요. 그게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하는 것은 이 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만이라는 건 이게 찰만자 안 찼다는 얘기죠? 그래요. 20살 미만은 뭐예요? 미만은 20세 밑에니까 몇 살부터 이거? 19살부터입니다. 이게 미만 초과 이해합니다. 그래서 딱 100이면은 뭐예요? 이건 양입지예요. 초과한다는 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100일이 돼야 돼. 100일. 자, 100일. 그 다음에 종된 토지가 뭐예요? 종된 토지가 자체가 면적이 얼마예요? 이거 330제곱미터입니다. 330.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여튼 혹시 아홉수 때문에 하는 거니까 피곤한 분은 주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자 주무셨다가 나중에 중요할 때는 꼭 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330제곱미터는 이게 100평이에요. 한마디로 몇 평이라고? 100평이 뭐예요? 땅이 좀 넓은 편이죠? 그러니까 초과한다는 건 330 얼마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은 돼야 돼요. 그죠? 1은 돼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나 외우자는 얘기예요. 3, 4만 뭐라고? 3, 4만 330 10 뭐예요? 10대 초과.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3, 4만 10대 초과 이렇게 기억합니다. 물론 10대만 3, 4하지는 않아. 20대도 3, 4하고 그러는데 어떤 못난 놈이 또 여성을 비하하려고 여성을 공으로 비했는데 공으로 비해서 10대는 사실 방년 18세 인기가 많죠? 축구공입니다. 왜? 골키퍼 빼놓고 20명이 쫓아다니잖아. 20명이. 그죠? 20대가 되면 이제 농구공으로 바뀝니다. 개수가 적어도 다 10명이 쫓아다녀요. 10명. 농구 5명씩 10명 하잖아요, 지금.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니까 골프공입니다, 골프공. 한 사람만, 자기 공 갖고 자기가 다니지. 자기가 다니, 그죠? 40대 되면 여기 이제 한근기를 지나갖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게 이제 탁구공이 됩니다. 이제 서로 밀어. 50대가 되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뭐냐면, 이제 피구공이에요. 서로 피해, 이제. 피구가 이제 필요해야지. 여기까지 그래도 내 관심이 있잖아, 그래도. 근데 60이 되면 이제 뭐냐면, 그 에드버로냐, 에드버로.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쳐다보지 전혀,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제비들이 관심 있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이거, 그냥 3, 4만 10대라고만 외우자, 10대라고만. 자, 맨 뒤에 무슨 말이더라? 초과입니다, 초과. 3, 4만 10대 초과. 그렇게만 외웁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